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동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신동진의 우리들 세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또 저희 이제 또 프로그램을 또 열어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 옆에 지금 함께 하신 분은 청주대 신방과의 최영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토요일인데. 친구가 부르니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청주대학교의 그 미디어 컨텐츠 학부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뭐 밝혀주셨는데 저랑 거의 한 20년 지기 지금 아주 뭐 가장 절친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대 신방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그 전에 방송사에서 KBS 그리고 대학방송TV 맞죠? 네. 예. 거기서 한 20년 정도 PD 생활을 하고 지금 교수 생활을 또 한 10년 정도 네, 30년 이내 도합 그런 PD를 10살 때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죠.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현직에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또 후학들 양성하는데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얘기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큰 테마는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 어머니 그리고 방송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할까 합니다.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다가 이제 말문이 막히면 거기서 바로 끊어도 되고 좀 쉽네요. 그거는. 예, 1인 방송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이야기가 더 있다면 뭐 1시간 지나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지금 계시다면 오늘 얼굴 보셨나요? 아니면 또 멀리 떨어져 계시면 통화를 하셨나요? 최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대부분 많이 바쁜 현대인들 생활하다 보면은 네. 부모님들께 자주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이제 거의 1년에 연례 행사처럼 명절 때 이제 잠깐 찾아뵙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 저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년을 받아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는데 그렇죠. 호주 예, 전국 일주 하셨잖아요. 예, 호주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향수병이라는 게 몰랐는데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자주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네. 예, 어머니한테 이제 뭐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또 거기서는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입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머니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자주 네. 전화 드리고 이러는 게.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딱 들어왔고 또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거의 매일 전화하던 애가 이제는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도 전화도 안 하고 돌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참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책을 내셨잖아요. 예. 책을 이제 냈는데 이 책을 저는 여태 이제 책이라는 걸 2권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 이제 경희대에서 TV 토론, 이제 100분 토론을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치학으로 학위를 이제 받았었고 그때 2014년 학위 받을 때도 먼저 이제 그 학위를 받았었기 때문에 최영준 교수가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머니란 그토록 오래고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 앞에 이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책이 나온 지 딱 한 달 되는 이 신생아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에 네. 이제 소개를 받고 접하면서 느낀 게 아니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안 그래도 네. 혹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책을 쓰게 된 어떤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내니까 수많은 책 중에 왜 어머니란 제목으로 책을 냈느냐는 질문을 이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특별히 남들보다 뭐 더 효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뭐 어머니하고 통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퇴근할 때 매일
전화를 드렸거든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6시 반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전화를 드렸고 퇴근길에 6시 반 넘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안 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 주말이고 뭐 휴일이고 매번 같은 시간에 우리가 뭐 이때 통화를 하자 먼저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늘 우리의 그 패턴이 그 일상적인 게 됐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외국 출장을 가는 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좀 연로하시고 이제 좀 쇠해지셨을 때 어머니한테 저 외국에 나가도 될까요? 하니까 너 외국에 나가면 난 어떡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 출장 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한국 시간 시차에 맞춰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6시 반에 전화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에 있다는 얘기 말씀 안 드리고 그 정도로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꼭 해야 되는 일상사가 됐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퇴근길에 그 무렵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녁을 드시다가 나 지금 좀 사례가 들렀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하셔서 저는 그때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왔는데 부재중 전화로 저희 큰 누나가 어머니랑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고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식이 날아왔는데 너무나 이 불길한 거예요, 예감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커튼을 젖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너무 허망하고 황망하게 이제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제 사흘 동안에 뭐 계속 울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최 교수도 와가지고 많이 위로를 해줬는데 그래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책을 쓰게 됐죠. 어머니를 이제 마음으로부터 바로 놓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마음의 정리도 하셨다는 그런 네네.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평소에 많이 어머니한테 다른 분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덜 하시지 않았을까? 뭐 어떤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머니를 마음으로 보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을까? 그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저는 뭐 어머니를 마음으로 이제 보내드린다라는 표현이 뭐 어떤 문학적인 수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 문장인가?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일상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언제나 이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은 마음에 이제 자식의 마음 속에 뭐 있는 거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이제 떠날 때까지 그건 이제 늘 함께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책을 쓰니까 너 신동진 너는 마마보이냐 뭐 그런 얘기를 글쎄요. 뭐 질문 듣는데 뭐 최영준 교수도 제 성격을 알지만 제가 굉장히 좀 남자답고 뭐 그런 면이 기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막 어릴 때는 뭐 살갑게 이런 것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말썽도 많이 피웠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20살 때 재수 시절에 육사를 붙었는데 집에서는 육사 이제 가는 걸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제로 이렇게 막 풍요롭지 않아서 뭐 학비 부담도 없고 하는 이제 뭐 육사를 가는 걸 더 선호하셨는데 육사를 안 가고 일반 대학에 이제 떨어지니까 육사 안 가고 육사 입교 전날에 가방 4개 싸들고 이렇게 헌책방에 팔러 간다고 하고
1년 후에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가출도 하고 음. 말썽 많이 피웠었습니다. 아. 또 사고 많이 치면 또 더 많이 죄송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것도 그래서 더 약간의 한이 있는 것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 이제 책은 구성이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제 뭐 돌 때부터 또 어머니께 돌아가신 날까지 그런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한 90여 개 이렇게 썼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할 수가 있냐, 놀랍다. 예, 진짜 놀라워요 그거. 예. 사실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저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조카가 또 그렇게 옛날 일들을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때까지도 저보다 이제 기억력이 더 좋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바로 마음을 먹어서 그 직후 한 달 동안에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있으면 다 제목들만 이렇게 미리 적어놨죠, 수첩에다가. 그때 이제 적었던 90여 개가 나중에 이제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조금씩 끄적이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책을 내보자 하는 그런 출판사를 만나서 뭐 목록이 있으니까 한 두세 달 만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 보통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일들도 있고 한 상황에서 글을 쓰는 게 뭐 쉽지는 않은데, 저는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커다란 돌이 늘 이렇게 올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숙제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뭐 그런 약간 의무감, 이 늘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웠거든요. 예. 그걸 하지 않았던 그 순간 때문에.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아무튼 좀 홀가분하고 또 이제 집에서 뭐 맥주 한 잔이나 뭐 차 한 잔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날 때 다시 이제 책을 좀 끄적여 보면 일종의 좀 어머니에 대한 기억 저장소,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록 같은 그런 책을 내게 돼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분이었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카타르시스, 마음이 많이 또 정화되는 순간들도 느꼈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정말 뭐 끝이 없이 오늘 막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이 책 중에서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느냐 하는데 하나만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그 점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90여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하나 좀 어떻게 보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데, 각별히 애정이 가고 많이 기억이 나는 어제 일처럼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초등학교 에피소드도 엊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막 너무 선명하게 막 영사기에 그 영상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제 눈앞에 그냥 뭐 막 지금 펼쳐져 있고, 심지어 돌 때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도령 모자 쓰고 네. 했는데 보면은 뒤에 뭐 이렇게 막 뭐 창호지 이런 게 약간 뭐 좀 오래된 창호지 이렇게 해서 형편이 그때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사진으로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 그럼에도 어머니가 앞에 돌상을 그냥 떡이 이만큼 뭐 수박이 이렇게 큰 게 있고 뭐 하여튼 뭐 상다리 정말 휘어지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약간 미열이 좀 있었어요. 미열이 있어서 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아, 그런 걸 그래서 기억. 저를 위한 그 돌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빨리 세레머니가 빨리 끝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앞에 뭐 사진 찍는 아저씨가 앞에 보라고 자꾸 이제 뭐 막 보채시고 하는데 그냥 뭐 마지못해 앞에 쳐다보긴 했는데 굉장히 몸이 좀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런 걸 기억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가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나의 기억으로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돌 때 말씀을 하시면 아, 나 정말 그때 아팠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근데 얘가 정말 아프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또렷이 어릴 때가 기억이 나는 건 이제 한 5살 때부터 는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확실하게 나고 초등학교 때 예쁜 구두를 사주셨는데 신고서 첫날 학교 등교했다가 누가 이제 가져가서 신발장에서 가져가서 집에 이제 어머니와 오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했던 근데 어머니 괜찮다고 내가 새 신발 바로 또 사주겠다고 했던 어머니 굉장히 좀 너무 고맙고 너무 큰 이렇게 거인처럼 보였던 그런 순간들